지난 시간에 우리가 칸트의 인간중심주의까지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내용들과 동물중심주의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인간중심주의 두 사람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앞에서 건너뛰고 넘어온 4강의 동물실험 관련된 사상가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패스모어 선생님이 나오시는데요. 현대 인간중심주의는 근대에 나타났었던 이 극단적인, 우리 수특에서는 강경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로 인해서 너무 인간의 어떤 목적성만 강조를 하고, 그리고 자연이나 동물들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대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인간중심주의적 경향이 생태계의 파괴나 환경오염, 자원 고갈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반성에서 현대 온건한 인간중심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온건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을 함부로 훼손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보이시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계속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이 관점이 어떻게 생각하면 칸트가 주장하시고 있는 간접 의무의 개념과도 약간 통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논리를 이야기하실 때 세대간 분배 논거라고 해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받았으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리한 인간의 논거로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부로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논거를 활용하셔서 말씀하신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모어가 나오는 또 다른 입장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환경 문제나 자연 문제를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음으로 인식해서 새로운 윤리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교나 공리주의와 같은 내용의 해악 금지의 의무를 자연으로 확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고 보셔서 새로운 윤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맥락이 나오게 되고요. 이 얘기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시는 요나스의 어떤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맥락과 대비되는 측면에서 출제가 선지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단원에 나오신 동물실험과 관련된 코엔의 입장인데요. 코엔 선생님은 보편 윤리를 일단은 강조하고 계셔서 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의 이익관심을 인정을 하고 있고, 이익관심을 지닌 존재를 함부로 고통을 주는 것은 보편윤리에 어긋난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약간 우리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적 경향을 보이시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간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냐면, 도덕적인 규범을 보완하는 능력이나 자율적인 도덕 행위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간만 도덕적인 능력, 권리를 지닌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도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동물 실험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외의 존재와 인간을 차별하는 게 도덕적인 권리적 측면에서 괜찮다, 있을 수 있다. 인간은 도덕적인 권리가 있고 동물은 도덕적 권리가 없으니까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동물 실험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보편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동물 실험이 가능하다를 이야기하시는 인간중심주의 사상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중심주의를 이제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요. 인간중심주의는 인간만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고 권리가 있고 지위를 지닌다, 내재적 가치를 인간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존재들은 인간을 위한 수단적인 가치만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셨던 어떤 인간 우월주의적 관점을 보이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상가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그다음에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까지 해서 우리가 그때 배우셨고 오늘 패스모어랑 코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4단원에 나오시는 이 코엔의 경우에는 동물 실험과 관련된 토론 문제 이런 것들로 주로 출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인간 중심주의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은 칸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셔서 동물 중심주의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동물 중심주의의 한 사람이 싱어까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물 중심주의는요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도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다.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정리하고 넘어갔지만 도덕적인 권리가 있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작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중요하게 여겼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동물 중심주의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상은 다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보셔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차별을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까지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까지만 종차별 반대입니다. 뒤에 나오는 생명 중심주의나 생태 중심주의 이야기할 때 생명 중심주의까지 종차별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종차별주의를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는 인정을 했던 데에서 이제 종차별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싱어 선생님 되겠습니다. 싱어 선생님은 우리가 시민 불복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사상가냐면 공리주의 사상가입니다. 공리주의 사상가. 공리주의 사상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쾌락주의의 기본적 계승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리의 계산을 위해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단 말이죠. 우리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싱어 선생님은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썼고요. 싱어 선생님 표현입니다. 이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도덕 판단을 위해서 도덕적인 고려를 위해서 생각해줘야 하는 어떤 기준 중에 유일한 기준으로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고려를 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에서 싱어 선생님은 회고 감수 능력이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고 해서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회고 감수 능력의 유무는 이익관심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만약에 이분 어떤 존재가 쾌락고 감수 능력을 지닌다라고 한다면 이익관심을 지니는 존재로 인정해줘야 되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익관심을 지니는 존재는 어떻게 고려해줘야 되냐면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 우리 공리주의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리를 계산을 할 때 어떤 존재가 뛰어난 존재라고 해서 그 사람의 공리를 크게 보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보아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시민불복종 할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 이익관심을 가진 존재를 평등하게 고려해라.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나오는 어떤 단어적인 표현, 어휘적인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잘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싱어 선생님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한국어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다른 말이 될 수 있어서 어떤 표현은 맞고 어떤 표현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해주시는데 이 평등하게 고려한다라고 하는 건 한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고려한다라는 말이에요.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동등하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가 똑같이 고통을 느껴요. 이익관심을 지니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이익이고 저 존재한테는 저게 이익이고 이렇게 똑같이 이익관심을 갖는데 똑같이 배가 고픈 상황이라고 합시다. 인간이 배고픈 고통이 발생을 하면 이 존재, 인간 이외의 그 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도 똑같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를 해주라는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같은 고통이다라고 볼 수 있게 동일하게 생각을 해줘라. 그래서 동일하게 취급을 해줘라. 동일하게 고려를 해줘라.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고려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대우한다라는 말, 혹은 동일하게 처우한다는 말은 같지 않은 말이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니죠.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어른이 됐든 다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고 할 때 똑같이 고려해준다, 똑같이 취급해준다는 거예요. 남자도 국방의 의무를 지니면 당연히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된다라고 해서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국방의 의무를 접근해야 된다. 요거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면, 여기 동일한 대우와 동일한 처우는 그렇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질 때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건 아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거를 고려하는 사항이 존중해 주어야 되는 어떤 조건이 동일하다라는 조건인 거고, 요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거나 해줘야 되는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건 아니다. 똑같은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는 건 아니다. 사람이 배가 고픈 것과 동물이 배가 고픈 것이 같은 배고픔으로 인지는 하되 인간이 배고프다고 해서 뭐 밥이나 뭐 고기를 먹을 때 동물이 배고프다고 해서 똑같이 밥이나 고기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는 얘기는 금방 말씀하신 걸 다시 정리하자면, 싱어 선생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일부 동물까지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될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싱어 선생님은 이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일부 동물들을 동등하게 고려해 주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계속 일부 동물이라고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도 있느냐? 싱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동물들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그런 어떤 신경이나 어떤 감각이 없는 동물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떤 구체적인 동물로 예시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 이익 관심의 유무 이런 것들로만 구분을 하니까요. 여러분은 너무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를 알아둘 필요 없으시고요. 일부 동물인지 모든 동물인지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단원과 관련돼서 동물 실험 얘기 좀 해야 되는데요. 동물 실험이나 공장식 가축 사육 또 관련해서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일부 동물이 일부 동물이라면 쾌고감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라면 그 존재를 종차별하는 걸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싱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물 실험이 가능하면 인간에 대한 실험도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동물 실험과 공장식 가축 사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신고 선생님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채식을 권장을 하죠. 채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 채식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상의 문제는 없는데 예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채식을 권장한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육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두어야 될 게 싱어는 맨 처음에 우리가 무슨 주의 관점을 보이시고 있으냐면 공리주의적 관점을 보이고 계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할 때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가언 명령의 형태를 공리주의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으세요. 정언적인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최대가 최대 행복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조금 줄여서 나오기 때문에 공리의 원리 이렇게 나오죠. 요것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지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어는 공리주의자이시면서 가언 명령을 이야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뭘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단일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으면 하고 조건에 맞으면 안 하는 거라서 최다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에 맞을 때 동물 실험을 허용할 수도 있고 안 맞을 때 허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반드시 동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 수특이의 문제에 보시니까요. 이 내재적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니는 거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을 때 보통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면 도덕적 권리가 있고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면서 동시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싱어와 같은 이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싱어의 동물중심주의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레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